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사회사상, 자, 드디어 윤리와 사상의 마지막 단원인 세계시민주의, 코스모폴리타니즘과 이제 해외 원조와 관련된 내용들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원이 내용은 그렇게 길진 않아요. 자, 세계시민주의와 세계시민윤리의 구상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원, 자, 최근에 본 것으로 기억나는 국제 이슈가 있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멕시코라든지 중남미 국가들의 이제 경제 문제 이런 뉴스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이제 최근에 중국의 어떤 테니스 선수가 이 선수가 여자 선수인데 중국 고위 이제 간부에게 이제 오랫동안 성적인 착취를 당해왔다 이런 식의 폭로를 해가지고 논란이 됐었는데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이 선수 어디 간 거야? 혹시 이 선수에 대해서 해코지한 거 아니야? 라고 이제 하는 국제 테니스 연맹의 우려가 있었고 선수의 안전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중국에서 테니스 대회 안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결국엔 이제 뭐그 모습을 드러내긴 했는데 화상 통화를 했어요 협회장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안 된다라고 이제 문제 제기가 들어왔고 이게 또 여러 가지 연쇄적인 파급 효과인 건지 아니면은 독립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중국의 그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서 미국이 그 선수는 참여하는데 정치인들이 참가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이제 경쟁 그 정치적 보이콧을 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중국이 이제 대노를 하는 거죠 또. 그 원래 이제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것이 단순히 운동 선수들만 노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가가지고 또 정치 활동하는 무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뭐 이런 식의 이슈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국제 이슈에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뉴스 같은 거 나올 때 한번 잘 챙겨보세요. 바로 세계 시민주의 되겠습니다. 세계 시민주의. 자, 디오게네스가 뭐라 했습니까? 자,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자, 견유학파, 멍멍이들하고 같이 다녀가지고 견유학파죠. 통 속의 철학자, 자기 재산, 소유의 집이라기보다는 그저 통 속에 살았어요. 이 정도로도 만족할 수 있다. 스토아 학파의 그런 원형이 되는 그런 인물이 될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나는 세계 시민이요. 세상이 내 도시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단지 아테네 시민이 아니고 단지 테베, 알렉산드리아 뭐 그런 곳의 시민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라고 하는 이 전 세계적인 시민인 것이다. 인류는 뭐다? 하나다라고 보는 것이 세계 시민주의 되겠습니다. 코스모폴리타니즘, 코스모스, 자, 이성적인 질서의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폴리타니즘, 폴리스, 도시국가 말하는 거죠. 우리는 우주라고 하는 도시국가의 시민이다. 사회동포주의, 세계만민주의. 나도 우주의 시민이고 너도 우주의 시민이고 저 멀리 사는 애도 우주의 시민이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하나의 우주에 속하는 동등하게 이성을 소유한 평등한 존재라는 것이 기본적인 구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오게네스 그리고 스토아 학파의 제논, 에픽테토스 그리고 아우렐리우스, 세네카 등등 다양한 스토아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세계 시민주의적인 마인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칸트 저번에 봤던 칸트 같은 경우에도요. 이런 말 했었잖아요. 확정적 세 번째,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추구를 목표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다른 나라로 갈 때 체류할 때 이방인으로 적대하지 말고 환대하자, 환대권, 전쟁을 줄이자. 칸트의 이런 입장도 세계 시민주의적인 그런 단초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몇 명을 더 봅시다. 누스바움 같은 경우에는요. 세계 시민주의 곧 인간 보편성의 바탕을 둔 세계 시민 월드 시티즌으로서의 도덕적 판단 기준이 영토를 경계로 한 애국심보다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네요. 니네 나라 우리나라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의 우주의 시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자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국심 교육은 뭔가요? 이거 우리나라에 대한 애정을 강화하자 이런 애국심 교육 폐쇄적이고 지역적인 이익 추구 여기에 밀려서 국제사회 인류 보편 문제에 무관심해지는 그러한 우려가 있다. 애국심 민족주의 이거 곤란하다. 인류 보편, 인권, 인간 존엄성 이런 걸 강조하는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을 함양하는 세계 시민 교육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사람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에피아 같은 경우에는요. 세계 시민주의를 주장하는 것과 더불어서 특정한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 나는 어디 어디 사람이야라고 하는 정체성을 이제 강조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겠네요. 자, 민주국가 시민으로서 애국심 그리고 국경을 초월하는 연대, 이거 둘 다 하면 된다.
세계 시민으로서의 정체성도 좋고 그리고 내 조국에 대한 애정도 좋다. 둘 다 하자라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역적 헌신을 요구하는 세계 시민주의, 뿌리 내린 코스모폴리터니즘이라고도 불리게 됩니다. 유니버설리티 플러스 디퍼런스. 그래서 자, 우리 또 세계 시민교육 포스터 같은 이런 거 보시면요. 자, 모든 인간이 기본적으로 형태는 똑같죠. 그러나 색깔은 다르다. 겉모습은 다르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의 존재다라는 점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인류 미래 문제들 대비하려면요. 우리나라 안에 있는 문제들만 해결해서는 안 돼요. 국제사회 문제들은 국제사회에 걸쳐 있고 세계 시민주의적인 마인드, 세계적인 마인드로 같이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류 공존 이것은 협력을 통해서 전 지구적 협력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세계 시민주의는 전 지구적 문제 해결과 발전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어린이, 노인, 가난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 장애인, 난민, 외로운 사람들 잊지 말자. 어떤 사람도 이루 시민 아니다. 어떤 사람도 착취의 대상이 아니다. 지배 남용 안 된다라고 한스 킹 스위스의 성직자 또 평화 이제 주의자 학자가 세계 시민 윤리 구상이라는 그 문서를 통해서 제시해주고 있네요. 두 번째, 세계 시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자, 우리 모든 인간들은요 하나입니다. 인류는 하나이기 때문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화라든지 차이점을 존중하자는 것이에요. 인정하고 관용하자. 우리는 모두 서로 의존하고 있다. 우리 각자는 전체 복리에 의존하고 있고 따라서 생명의 공동체, 인간, 동물, 식물 그리고 지구 보존을 위해 공기, 물, 흙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된다. 인류를 하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하자. 서로 친절하고 관용으로 하자. 어떤 사람도 이루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고요. 이 뒤에 부분 아까 봤던 문장이죠. 보편주의, 평등주의. 세 번째,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자. 국제적인 분쟁, 환경 문제 이런 것들 폭력으로 다 없애버려. 이게 아니라 평화적인 방식, 대화, 타협으로 국제기구의 힘으로 해결하자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기구의 힘으로 문제 해결하고 싶은데 전 세계적으로 정말 산적한 문제들이 많거든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자, 어떤 나라에서는 너무 가난해가지고요. 그 기반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뭐 정수기, 뭐 하수 처리 시설,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수돗물 없어요. 그냥 강이나 웅덩이 기린들이 먹으러 오는 그런 웅덩이 가가지고 위에 떠 있는 물 떠가는 겁니다. 마시다가 운 좋으면 그냥 살아남는 거고 운 나쁘면 설사하고요. 더 운이 나쁘면 콜레라 걸렸는데 치료 못 해가지고 장티푸스 걸렸는데 치료 못 해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탈수 때문에. 모기를 막을 방충망이 없어가지고 말라리아 걸려서 죽기도 하고요. 예방 접종이 안 돼가지고 사소한 질병으로 죽기도 합니다. 배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 죽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 당시에 정치 상황, 뭐 내전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고통받기도 합니다. 죽고 끌려가고 성범죄 당하고 납치당하고요. 물건 빼앗기고요. 파괴당하고 그러는 것이죠. 혹은 환경적인 문제 등등 난민으로 떠돌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세계 문제들이 정말 많은데 이거를 해결하자고 하는 입장 두 가지, 국제주의, 세계시민주의를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존 롤즈의 국제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존 롤즈, 자,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으로 문제 해결하자. 국가가 힘을 써가지고 다른 나라 도와줄 필요가 있다. 왜? 해외 원조는 만민, peoples, 모든 인간, 만민의 도덕적 의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려운 나라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해외 원조의 목적은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냥 돈 퍼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고통받는 사회, 그런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그 사회 구조, 그 사회 제도, 그 사회 정치 문화나 관습 등등이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시스트 해준 역할이에요. 본질적으로 고통받는 사회 시민들이 바꿔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기술이 없어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런 경우에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질서정연한 사회 만민은 고통을 겪는 사회를 원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회들 간의 부와 복지의 수준은 다양할 수 있고 그럴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런 부와 복지 수준을 조정하는 것은 원조의 목표가 아니다. 단지 돈 줘가지고 부자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단지 고통을 겪는 사회들만 도움이 필요하다. 천연 자원과 부가 빈약한 사회라 할지라도 만약 그들이 종교적, 도덕적 신념과 문화를 떠받쳐주는 그 사회의 정치적 전통, 법, 재산, 계급 구조가
자유적 사회나 적정 수준의 사회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라면 질서 정연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질서 정연한 사회가 뭐냐면요. well-ordered society다. 공공의 정의관에 의해 규제되는 사회예요. 자, 정의의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사회, 그게 바로 질서 정연한 사회다. 자, 롤즈의 입장에서는요. 사회계약으로 합의한 그 정의의 원칙. 자, 1원칙,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 2원칙. 이제 불평등은 용인되지만 이제 공정한 기회균등과 차등의 원칙을 보장하는 한에서만 이제 불평등이 용인된다. 이런 식의 사회가 정하는 정의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 정의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회여야지 질서 정연한 사회예요. 구성원들의 조응을 추구하려고 하고요. 자신들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요. 인권 보장, 민주적 의사결정이 되는 사회가 바로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겠습니다. 자, 질서 정연한 사회에 살고 있는 만민은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회에 대해 원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가 자유와 평등의 질서를 확립해 질서 정연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뒤집어 봅시다. 질서 정연하지 않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사회는요. 정의에 따라 움직이지 않아요. 구성원들의 선이 아니라 독재자나 특정 계층만을 위한 선을 증진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합리적이지 않고 비합리적이고 폭력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인권 보장 안 하고요. 민주적으로 의사결정 안 해요. 이런 사회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특징을 질서 정연한 사회의 모습에 맞게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자, 롤즈는 요거는 이제 교육과정의 내용을 좀 초월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수능 특강에서 이런 걸 요구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추가를 합니다. 이것까지 요구하는 거 괜찮나? 좀 의문이긴 한데, 자, 질서 정연한 사회는 뭐다? 합당한 자유적 만민의 사회, 적정 수준의 만민의 사회. 그러니까 정의의 원칙에 따라 잘 돌아가는 사회들이에요. 잘 돌아가는 사회, 얼추 그렇게 돌아가는 사회. 자, 무법 국가가 있습니다. 또 outlaw states. 법 외에 있어요. 국가의 이기적 목적을 바탕으로 팽창주의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사회. 인권 보장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전근대적인 그 정복 전쟁 국가 그런 느낌이에요. 이런 국가는요. 해외 원조 대상 아닙니다. 얘네들은 지금 질서 정연한 사회로 갈 수 있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돈 주면 뭐 한다? 무기 사요. 돈 주면 다른 나라 침략할 궁리해요. 원조 대상이 아니죠. 어떤 사회 도와줘야 된다? 바로 고통받는 사회를 도와줘야 됩니다.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여건 때문에 지금 상황 때문에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지 못하는 사회. 질서 정연한 사회가 금전적이든 물자적이든 아니면 노하우든 도와주면은 올라올 수도 있는 사회. 그런 사회를 도와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자해적 절대주의 사회. 인권을 존경하고 존중하지만 비민주적이고 비공격적인 이런 사회도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롤즈의 만민법에 이런 분류가 나오긴 하는데 아무래도 롤즈의 가장 최신에 해당하는 그 저서, 물론 이 부분은 이제 고인이지만 저서이기 때문에 앞서의 저서들과는 좀 이제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롤즈의 3대 저서가 다 그렇습니다. 서로가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자, 결론은 뭐다? 단순 복지 차원에서 식량 자금 지원하는 거 아니다. 사회 구조나 제도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 문제는 정치예요. 국가에 자원이 많으면요, 부자 되겠습니까? 그런 나라도 있죠. 사우디아라비아, 뭐 아랍에미리트, 뭐 카타르 이런 나라들. 자, 석유 자본과 관련된 그런 힘으로 인해서 나름 잘 먹고 잘 사는 편이죠. 그런데 자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 오히려 더 심한 고통을 겪는 사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에 이제 독재 정권 루비 옥 구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이렇습니다. 콜롬비아 내전 상황, 에메랄드 금 석탄이 있으면 뭐합니까? 콩고 민주공화국 그 넓은 영토에 그 많은 자원을 가지고서도요, 내전 때문에 콜탄, 다이아몬드, 코발트 이거 그냥 다국적 기업에 넘기고 내전하기 위한 무기 사는데 돈 쓰는 겁니다. 기니, 자, 마찬가지죠. 자,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원이 축복이 될 수 있고 자원의 저주가 될 수가 있다. 당장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 문화와 제도와 구조와 법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부정의함이 제거되고 정의로운 제도가 수립되면 그런 문제들도 해결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참고로 이때 정의론에서 제시하는 원칙들 중에 차등의 원칙이 해외 원조 문제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하는데, 이 윤리와 사상에서 이런 내용을 다루지도 않아 놓고서 세계 시민 파티에서 이런 문장을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좀 적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일단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그 평등하게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이념적으로 평등하게 태어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요, 불평등하게 태어납니다. 인간으로서 동등하고 인권이 있는 거 맞는데 태어난 집안이 다르죠. 재산이 다르고요. 인맥이 다르고요. 자라나면서 받는 교육이 다르고요. 내가 장애를 가지고 있을지 아니면 뭐 불리한 성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불리한 뭐 문화적인 뭐 입장, 인종적인 입장, 종교적인 입장일 수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유리하게 태어난 인간과 불리하게 태어난 인간이 있습니다. 이렇다고 했을 때 이건 냅두는 게 정의롭냐? 이런 자연적인 우연성에 의해서 삶으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과연 옳으냐? 라고 했을 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계약을 하자. 사회계약을 통해 정의로운 원칙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 있다고 치자. 아직 안 태어났다고 치고 무지의 베일을 썼을 때 내가 태어나서 어떤 집에서 태어날지 모릅니다. 어떤 집에서 태어나더라도 내가 적절하게 살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원칙을 만들자라고 해서 만든 것이 첫 번째 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 평등한 자유. 이 자유가 메인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 우리 정치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인 인권. 인권 보장하자. 자유권을 보장하자. 두 번째, 불평등 가능하다. 불평등 가능한데 대신에 첫 번째, 자, 순서는 원래 차등의 원칙이 먼저인데, 자,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 공정한 기회 균등. 야, 무슨 종교 사람들은 대통령 선거 출마 금지.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선거권 금지. 이런 거 안 돼요. 기회는 열려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차등의 원칙. 불리하게 태어난 사람들. 자, 불평등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불리하게 태어난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몫을 보장은 해주자. 이게 바로 차등의 원칙이 됩니다. 맥시민의 원칙 원리,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원칙이 되겠는데, 그러니까 불리하게 태어난, 억울하게 태어난 사람들을 보장해줘야 돼. 어느 정도 보장해줘야 돼요. 불평등의 그 과실을 많이 가져간 사람이 좀 더 많이 부담해야겠죠. 국가적인 재분배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은 어느 국가에서 태어난지도 운이 아닙니까? 여러분, 몇십 킬로미터만 더 북쪽에서 태어나면요 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좀만 더 가면요 중국 사람 되는 거고요. 좀만 더 가면 러시아 사람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태어날지 모릅니다. 이것도 운이거든요. 그럼 정의론에서의 논리를 국제사회로 그대로 적용한다고 한다면은 차등의 원칙을 적용했을 때 해외 원조의 논리를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국제적 분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 내용은 적용되지 않다라고 롤즈는 이제 한 발 물러서는 거죠. 그래가지고 야, 이거 논리에 일관성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기도 한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예. 수능 문제 차원에서는 그냥 이 부분 이런 정도만 기억하시면 이걸 내는 게 정말 괜찮은 거 맞나? 모르겠습니다. 수능 특강에 왜 이런 게 있을까? 자, 콩고의 고릴라 봅시다. 콩고 사람들이 멸종 위기종인 고릴라를 특별히 사악해서 야만적이고 탐욕적이라서 잡아갈까요? 아니요. 먹고 살 만한 방법이 없고 생계가 몰려서 그렇습니다. 질서 정연한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고통받는 사회에서 이런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멀쩡하게 다른 직업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뭐하러 고릴라를 사냥합니까? 그죠? 고릴라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도 질서 정연한 사회로 만들어야 된다 라는 점 생각해 보시고요. 자, 넘어갑시다. 세계시민주의 피터 싱어가 되겠는데요. 자, 이 사람의 세계시민주의는 엄격하게 말해서 공리주의적 세계시민주의로 기억하세요. 그게 편합니다. 왜? 다른 세계시민주의, 스토아 학파의 의무론적인 세계시민주의랑은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공리주의자니까. 자, 이 사람은 선호 공리주의자로서 최대 다수의 최대 선호의 만족, 구성원들의 선호의 만족을 극대화하라. 요거 저번에 그 현대 공리주의 할 때 다뤘었잖아요. 그죠? 동물 실험, 이제 그 뭐 모피라든지 뭐 공장직 사육 이런 거 반대했었죠. 자, 한 사회나 국가를 넘어 세계의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원조 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원조의 수준에서도 인류 전체의 행복이나 이익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양을 늘려야 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공리주의, 유용성의 원칙이잖아요. 효용의 원칙, 공리의 원리.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들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확장하자. 왜? 모든 인간의 쾌락을 당연히 고려해야 되니까. 굳이 우리나라로만 전체를 한정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므로 당연히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 대한 원조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치품과 부질없는 것에 낭비할 만큼 돈을 충분히 가진 사람들은 모두 넉넉한 양식과 깨끗한 식수, 비바람을 피할 보금자리, 기본적인 의료 혜택을 얻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소득 1달러당 적어도 1센트를 나눠 줘야 된다. 우리 돈 벌 때 1%씩 기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돕는 사람이 나한테서 10야드 떨어진 곳에 사는 이웃의 어린아이인지 아니면 이름도 알지 못하는 1만 마일 떨어진 벵골인인지는 나에게 도덕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 어느 나라 사람이든 뭡니까? 똑같이 쾌락과 고통을 느끼잖아요. 왜 차별해야 됩니까? 차별할 이유가 없죠. 특히 아니 가까운 사람들 먼저 도와줘야지 왜 생명부지 모르는 사람 도와줍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공리주의적으로 봤을 땐요 오히려 본 적 없는 가난한 나라 사람들 도와주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가 있어요. 당신의 밥상 얼마인가요? 대한민국 직장인 평균 점심값 6,500원, 아프리카 어린이 한 끼 300원. 내가 커피 한 잔 아끼면요 4,000원, 5,000원 아끼는 거거든요. 그 돈으로 기부하면 내 커피 하나 아껴가지고 아프리카 사람들 식량, 어린아이 식량 몇십, 10번이 넘는 식량을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보는 피해는 아주 조금이고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얻는 혜택은 아주 크다는 것이죠. 경제 규모에 따라서 환율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야 전체 이익이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자,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쾌고 감소 능력을 지닌 모든 개체의 선호,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하라.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 사람이든 어느 성별이든 어느 인종이든 어느 문화든 어디에 살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저 쾌락과 고통으로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고 공리주의적으로 봤을 때 가난한 나라 도와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봅시다. 당신이 뉴욕에 있는 당신 아파트에서 겨드랑이 땀냄새 없애려고 프레온가스가 들어있는 땀냄새 제거용 스프레이를 사용한다면 몇 년 후에 칠레 푼타 아레나스에 사는 사람이 피부암에 걸려 사망하게 될 수 있다. 요즘에는 프레온가스 안 쓴다고 하는데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EBS 영상 보기가 여름방학 숙제였거든요. 그때 보면은 스프레이라든지 아니면은 냉장고에 쓰는 프레온가스가 되게 효율적인데 문제는 얘네들이 공기 중으로 올라가가지고 오존층을 파괴한대요. 근데 오존층은 태양 자외선을 일정 부분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태양 자외선을 일정 부분 막지 못하고 직방으로 오는 자외선, 피부암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히 극지방, 남극이나 북극, 그리고 극지방 가까운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 피해가 크다고 하는데 극지방 쪽으로 몰려가지고 오존층을 집중적으로 파괴한다고 하는 거죠. 그쪽이 좀 약하기도 한다고. 하여간 뭐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간 극지방에 문제가 심각해서 남극 하늘에 구멍이 뚫렸다. 이런 식의 말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남극하고 가까운 국가도 어디입니까? 호주, 뉴질랜드, 칠레,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 사람들 피부암 발병 확률이 높아진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곁땀 냄새 이거 스프레이만 안 쓰면 피부암 발병률을 줄일 수 있대요. 당연히 그 정도 손해는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또 당신의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방글라데시에 치명적인 홍수를 일으키는 인과 고리 일부가 될 수 있다. 지구온난화 말하는 거네요. 그래서 해외 원조에 관해서 롤즈든 싱어든 이것은 마땅한 도덕적 의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라고 봤는데 반면에 로버트 노직 같은 사람들은요 이것은 개인의 선택이다, 자선 활동의 영역이다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자, 로버트 노직 자유주의 때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자본주의 할 때 또 나왔었죠. 소유 권리론, 내 정당한 노동으로 얻은 소유는 내 거기 때문에 함부로 세금으로 걷지 마라.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강제로 해서는 안 된다. 최소 국가론. 해외 원전 뭡니까? 가난한 나라 사람 도와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도와주긴 도와주는데 의무로서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개인이 선택해라.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래서 하는 사람들은 정말 칭찬 많이 받아야겠죠? 명예를 많이 줘야겠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가 그건 세계 기부 지수, 개인의 기부, 물론 부자 나라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부자가 많은 나라,
물론 가난한 사람들도 많지만은 그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이런 기부 문화가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중국이랑 비교해 보면은 미국이 1위 국가고 중국이 2위 국가잖아요. 경제력에 있어서. 근데 기부에 있어서는 이렇게 차이가 나요. 왜? 기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은 뭐다? 일종의 집단주의적인 국가로서 국가가 하는 걸로 이제 강조를 하죠. 반면에 미국은 개인의 선행을 강조합니다. 윌리엄 힐튼 이제 전 회장 12억 달러 기부했대요. 자, 20명의 사람들 도네이티드 뭐다? 기부했다. 가장 많이 이제 자선 활동에 빌 게이츠 27빌리언 달러라고 합니다. 야, 이거 어마어마하죠? 이런 식으로 자, 해외 원조에 대한 내용까지 다뤄보았습니다. 야, 이 1년 동안 참 쉽지 않은 여정이었는데 여러분 함께 하느라 참 고생 많이 하셨고 저도 이 영상을 빨리빨리 미리미리 좀 올렸으면 좋았겠지만은 저도 건강을 또 지키면서 하느라고 또 참 많이 어려운 순간이었고 지금도 좀 비몽사몽이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과 그런 아주 집중력 있고 좋은 수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부디 내용 잘 숙지하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합시다.